안녕하십니까. DNA를 읽어주는 남자 디익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DNA에 이 대학들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대학들이 우리 강대생들한테 좀 관심도가 높은 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26 입시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좀 차례대로 조목조목 짚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를 보시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26학년도 상위권 대학 변화 사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8개 상위 대학 중심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자, 여기 서강대, 성균관대, 앞에 있는 한양대,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세 학교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원에 대한 얘기가 좀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주목할 만한 어떤 큰 인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정시 기준으로 보시면요. 전년 대비 정시 인원 증감이 표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2, 5학년도, 2, 6학년도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서성안도 위에 있지만 이렇게 소폭 변화만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각각 주요 전형별 인원들이 표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일단 다시 정시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정시 모집입니다. 일단 정시 모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의 인원 변동은 없는데 전체 인원 면에선 그런데 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라는 학교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군에서도 좀 모집 인원이 많이 잡혀 있고요. 그런 만큼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군과 나군, 그 다음에 다군에 걸쳐서 지금 얼마나 계열별로 뽑는지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올해 서성안 쪽에서 좀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먼저 이 한양대 소식을 좀 보면요. 한양대가 올해 군 이동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주요한 학과들이 군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의예과, 그 다음에 경영, 그 다음에 융합전자공, 융전,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 전기공, 그 다음에 정책. 이렇게 계열들을 좀 뭐 섞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주요 6개 학과들이 기존의 한양대가 이제 가군에서 선발하던 학과였거든요. 이 과들이. 근데 이 과들은 올해 기점으로 정시 나군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사실 한양대만의 변화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다들 알다시피 정시라는 게 가나다군, 군별로 뭐 안정이나 소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한양대 기준 주요 학과가 군을 이동했다. 그러면 당연히 전년도 대비 대다수 학생들의 어떤 지원 조합, 군 조합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대가 아닌 다른 학교에 대한 지원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정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양대와 성균관대가 보이는 또 변화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올해 한양대가요, 전 모집 단위에 걸쳐서 수능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평가를 10%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아무래도 정성적인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그런 만큼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려는 과에 대한 뭐 교과목, 이수 상황이라든지 이수 과목에 대한 어떤 체크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성균관대도 비슷한데요. 다만 성균관대는 전 모집단이라기보다는 요 사범대학의 4개 학과, 다시 교육학, 그 다음에 한문교육, 그 다음에 수교, 컴교 요 4개 학과에 대해서는 수능 100이 아니라 수능 80에 오히려 한양대보다도 비율이 높습니다. 학생부 평가를 정성적으로 20%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그렇게 와닿지 않겠지만 나중에 큰 영향을 줄 요소가 좀 변경사항으로 잡혀 있는데요. 영역별 반영 비율, 그 다음에
수능 활용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서강대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참, 이 서강대라는 학교가 그동안의 입시적인 측면에서 큰 변동이 없었던 학교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뭔가 작심한 듯이 변화를 좀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건 바로 요 과목별 반영비입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변화시킨 건데요. 자, 유형 A, B로 나누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유리한 반영비를 선택할 수 있게끔 옵션을 제공한 게 올해 또 특징입니다. 자, 서강대가 어떤 학교로 유명하냐면 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요. 기존 반영비를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즉 탐구 반영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뭘로 유명하죠? 탐구를 못 봤을 때 지원하게 되는 학교다. 뭐 이런 인식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수학 반영비가 좀 높았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반영비를 유형 A로 좀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신규 반영비를 유형 B로 놓고 그 유형 B는요. 국어와 수학을 반영비를 바꿨습니다. 즉 국어 반영비가 높고 수학이 낮다. 역시 탐구는 여전히 낮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서강대를 지원할 때 어떤 반영비가 나한테 유리한지 이제 수능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그거에 맞춰서 더 유리한 쪽으로 아마 지원이 일어날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는요 더 파격적인 변화를 올해 실시합니다. 자, 그 어떤 학교도 하지 않았던 시도 같습니다. 자, 성균관대가 가나다군 전부 지금 학과 모집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요 나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백분위를 활용한다. 이렇게 지금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통 지금 서성안을 포함해서 주요 대학들은 어떻습니까?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백분위에 기반한 변환 표준 점수를 이용하잖아요. 서울대나 뭐 홍익대 정도를 예외로 둔다면 뭐 대체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성균관대가요 가군과 다군에서 선발하는 과는 기존대로 가지만 요 나군 모집단위들은 전부 다 국수탐 백분위를 그대로 활용해서 환산 점수를 잡아놓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백분위 활용대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추세 자체는 백분위 활용대학이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었어요. 인서울권에서도 다른 학교들 이제 백분위에서 표점으로 돌아서는 추세였는데 성균관대가 뭐랄까요? 역행을 하고 있다. 오히려 좀 많은 학교들이 다루지 않는 영역으로 이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올해 시작을 한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파급력이 좀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요 서강대 같은 경우가 좀 소소한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요 과탐2에 대한 가산점이 좀 있었습니다. 자, 있었는데 올해는 이 2 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한다. 이렇게 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반영비나 활용지표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번 이렇게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자, 먼저 이 표를 보면요. 스카이, 서성한, 즉 6개 대학에 대한 어떤 반영비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군별로 지금 잡혀 있고요. 좀 색깔도 좀 구분했지만 좀 섞여 있는 듯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두서없이 나열된 것 같은데요. 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제가요, 반영비를 우리 DNA에도 더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상대비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국어를 전부 1로 놓고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을 B값으로 상대 B값으로 적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상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죠. 말 그대로. 수학, 그 다음에 국어 어느 부분에 어느 과목에 더 가중치를 주느냐 이것들이 좀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여기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대는 이제 예외로 두었습니다. 이제 점수가 이제 순수 표점으로만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외로 놓고 나머지 대학들 기준으로 지금 요 가군 기준으로
이제 수학의 가중치가 높은 반영비부터 아래로 갈수록 낮아지는 요 차순별로 제가 지금 배치를 좀 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좀 잘 보입니다. 다양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금 보시면요. 성균관대 유형 A. 작년에도 성균관대는 작년부터 유형 A, 그러니까 A와 B 반영비 두 가지를 놓고 학생들이 선택하게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게끔 이제 마련을 했었는데, 올해 서강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요 자연계열에 해당되는 A 반영비가 지금 수학이 국어보다 가중치가 2배다.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맨 아래 상대적으로 낮은 반영비는 여기 보시면 연세대 인문계열 반영비입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국어의 반영비가 매우 높다, 수학은 낮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가와 나 사이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요, 지금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반영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인문 A 반영비가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숫자 표시를 했는데 0.75라는 게 작년 대비 조정이 돼가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올라갔지만 어떻다? 여전히 국어 대비 수학 반영비가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탐구 반영비는 오히려 더 파란색으로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 지금 수학과 탐구 반영, 그러니까 특히 수학의 반영비가 낮다라는 특징이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 그룹은 상대적으로 수학 반영비가 높은 그룹입니다. 특히 자연계열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성균관대, 한양대 자연, 연세대 자연은 수학 반영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자, 지금 고려대는 그렇게 보면은 중간에 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보면 본인 점수가 어느 반영비에 더 유리한지 확인이 될 텐데, 특징은 이렇게 대학들이 다양한 반영비를 마련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이제 반영비의 적합성을 띠게끔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요 나군을 보겠습니다. 올해 나군이 좀 변화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균관대는요, 요 나군 모집대학을 전면적으로 100분위로 뽑겠다 이렇게 올해 좀 예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0분위로 표시를 했고, 100분위가 아닌 표점으로 국수를 계산하는 대학은 반영비를 제가 표시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서강대가 지금 기존 반영비가 여기 A로 나와 있는데 탐구 반영비가 낮고 수학 반영비가 높다, 뭐 이런 특징이었습니다. 높다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한양대에 비해서는 높다고 보기가 힘들겠죠. 오히려 특징은 탐구 반영비가 낮은 게 서강대의 기존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강대가 이제 반영비 B를 추가하면서 보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국어 1대 수학 0.85로 수학 반영비가 낮고요. 여전히 탐구 반영비가 낮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국어만 높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군 기준으로 국수 표점으로 지금 환산 점수를 매기는 대학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학의 가중치, 가장 낮은 탐구의 가중치를 보이는 대학이 바로 서강대 B 반영비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 뭐 그런 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좀 지원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요 다군을 이어서 보시면요, 작년부터 서성한, 그 다음에 고려대, 학부대학까지 연대, 서울대를 빼고는 주요 대학들이 다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반영비가 지금 놓여져 있고, 가군과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밀도로 반영비가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맨 아래 성균관대부터 맨 위에 또 성균관대 다른 반영비인 요 자연 A 반영비까지 국어 대비 수학의 가중치가 2배부터 요 0.75, 4분의 3 수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탐구의 반영비는 요 위쪽에 요 정도를 예외로 하면, 요 성균관대와 한양대 자연을 제외로 하면 대체로 유사한 비중으로 잡혀 있다. 이런 특징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표는 스카이까지 포함돼서 지금 전부 나열했는데,
오늘 주제에 맞게끔 좀 더 서성한 중심으로 보시면요. 똑같은 표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성안에만 국한시키면요. 오히려 가나와 보다도 요 다군에서 좀 더 다양한 반영비의 밀도가 잡혀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군은 올해 100분위로 돌아선 요 성균관대 나군 모집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 그 한양대와 서강대 중심으로 반영비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반영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결국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는 뭐랄까요? 당연하게 이제 서로 라이벌 학교이기도 하고 그런 만큼 모집 면에서 어떻다? 우리 학생들한테 다양한 반영비 옵션을 제공하면서 반영비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성균관대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예 파격적으로 100분위로도 선발하는 어떤 파격적인 시도를 올해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100분위로 유리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요, 수능의 출제 상황과 결부지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이 난도가 높았다, 특정 과목이 높았다, 표점이 잘게 쪼개져 있다. 그러면은요, 표점 면에서 내 점수가 조금 불리하지만 100분위는 똑같다. 그러면 그 학생은 100분위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수능의 출제 상황이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100분위로 유리한 학생들의 층이 두터워지면서 좀 더 이 성균관대 나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 것들은 수능이 실시된 이후에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좀 더 헷갈리실까봐 요 100분위로 뽑는 성균관대에 대한 모집 단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성대 가나다군 기준으로 성균관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학과들, 요 주요하게 요 학과들, 자, 여기는 어떤 학교? 표점으로 뽑는 학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 나군이 지금 올해 성균관대 기준으로 100분위로 뽑는 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표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가군과 다군은 조금 조건이 다릅니다. 다군은 세부 내용상 탐구 중에 한 과목만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가 100분위 활용대학이다. 그래서 이제 인문과학 계열, 그다음에 경영, 근리, 교육, 한문교육, 그다음에 자연계열도 좀 주요 학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전기, 그다음에 공학계열, 소프트웨어, 지능형 소프트웨어, 수교, 컴교, 건환공 이런 과들은 올해부터 100분위로만 선발이 진행되고요. 요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율의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표점에 의한 비율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100분위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성안에 대해서 정시 중심으로 반영비의 어떤 변화, 반영비의 차이들을 좀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DNA로 돌아오면요. 이 뒷부분에 보시면은 자, 논술 및 그 수시 상황이 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수시 논술은 이제 이런 겁니다. 서성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양대에서의 변화가 좀 주목할 만합니다. 한양대가 원래 논술에서도 어떻습니까? 최저가 없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 없이 수리 논술, 인문 논술을 치르는 대학이었는데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국수영탐 한 과목까지 해서 3합7 이제 수능 최저가 부여되고요. 의예과는 이제 3합4까지 올라간 최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3합7의 최저를 부여한다. 이게 좀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 종합면에서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서성안은 대체적으로 서류 100 일괄로 뽑는 게 기본적인 어떤 종합의 특징이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뭐 성균관대 탐구형 중에 일부가 면접을 또 보는 전형이 있었습니다. 다단계 전형이죠. 단계별 전형이죠. 자, 그런데 성균관대는 올해 그 면접 보는 그 학과들을 면접형 성균 인재란 이름으로 묶어서 따로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을 포함해서 일부 학과들은 면접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한양대도 역시 면접을 보는 전형을 따로 면접형으로 분리를 해서 뽑게 되고, 전년 대비 또 많은 학과들이 선발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N수생들한테는 아무래도 또 일부 학생들한테는 서류 100보다는 면접을 보는 게 더 좀 주요한 옵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는 사실 뭐 연고대도 그렇지만 성균관대, 서강대는 재학생들만, 즉 졸업 예정자만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 강대생들한테는 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딱 하나 한양대만큼은 좀 예외일 것 같습니다. 한양대는요, 25년 2월 이후 졸업자에게는 이제 지원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재수생들, 그러니까 우리 06년생들한테까지만 이제 지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06년생, 즉 25년 2월 졸업생들한테는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특징상 작년부터 교과백이 아니라 정성평가 10%가 들어간다는 게 주요 특징이고, 수능 최저는 3합7입니다. 자, 요런 특징들 수시에서도 확인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주요 특징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학교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